네, 8월 25일이고요. 제가 아침이래. 그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요번 단원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작업들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해 드렸어요. 네, 이제 요 정도 작성, 그 뭐지? 작업 제시해 드리면 이제 요 정도는 준비 가능하시죠,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는 이제 오늘까지 연습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빠르게 그 프로젝트 준비하실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요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하셨다라고 치면요. 이 세 개 패키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한 패키지들이 이렇게 세 가지. 얘네들을 이따 어떻게 쓰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예제 페이지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은 리액트의 CSS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app.js에서 페이지 라우팅을 설정을 하시면 기본 메뉴들은 준비가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이 상태로 나온 겁니다. 링크 하나씩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들이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저도 프로젝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서 어제랑 이제 똑같이 그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여기 폴더 안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폴더 안에 매번 드리던 그 이미지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원본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이 뉴스 데이터라는 것도 이제 백엔드를 가정한 제이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제가 원본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오늘 목표인 거지 CSS 코드 자체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CSS 코드도 원본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폴더에 보시면은 에셋 안에 CSS 폴더 안에 CSS 이미지 파일하고 소스 코드 이미지 파일이랑 원본 소스가 같이 들어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CSS 아닙니다. 그리고 img 폴더 안에 보시면은 사용할 샘플 이미지 미리 넣어드렸고요. 네, 어제 보시니까 이미지 아무거나 넣으세요 했더니 이거 좀 이것도 조금 이제 번거로웠던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좀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보면은 그 meta.js라는 파일에서 최신 버전에 맞춰서 이제 변경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압축 파일 드렸던 거에는 그냥 옛날 버전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늦게 이제 이미지 파일을 따로 하나 드렸어요. 그게 이 meta.js를 어제 우리가 발견했던 이슈대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폴더 안에 요 압축된 거 안에 meta.js가 지금 옛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새로 드린 게 제가 어제 집에서 따로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드린 이미지 파일을 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meta.js로 덮어 씌우세요. 압축 폴더 드린 거 안에 컴포넌트 안에 meta.js라는 파일을 새로 드린 이 파일로 덮어 씌우세요.
네. 뭐 어저께 들었던 거에 덮어 씌우셔도 상관없어요. 그 meta.js 파일이 앞으로 몇 번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그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계속 요 소스 파일을 계속 그 복사해 갖고 다니시면 돼요. 이게 리액트 넘어가서는 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에 이제 작업하셔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살짝 눈치가 보여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진행할게요. 첫 글씨니까 가볍게 몸만 풀죠. 자, index.js. 딱 src 폴더 바로 밑에 있는 index.js. 네, 이렇게 코드 정리되는 거죠. 네, 우리 여태까지 하고 있던 내용과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pp.js. 그 실습 자료로 전달해 드리는 거는 항상 최종 완성 형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처음부터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실습하시면은 아직 진도 안 나간 부분까지 그냥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에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리액트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코드 작성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좀 수업 시간에 좀 잘 챙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app.js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수준만큼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리액트 가져오고 링크, 라우트 이렇게 가져왔고요. 링크, 라우트 여기 주석을 일단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들 이렇게 임포트 해놨고요. 이 페이지들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한 10분 정도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적고 링크로 메뉴 구성하고 라우트로 페이지 나누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 정도까지 되어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스, 자, 뉴스 폴더 안에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는 제가 제시를 안 해드렸으니까 폴더들마다 이제 index.js라는 파일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으시면 되고요. 폴더들마다 index.js라는 파일 들어있으면 되고, 이제 이 폴더들은 딱 이렇게 기본 코드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요, inline CSS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리액트에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요거는 어저께 잠깐 제가 스포를 해드렸어요, 수업 중에. 자, 요 페이지입니다. 일단은 CSS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어제 했던 대로 CSS로 사용할 JSON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SS 속성 이름은 바닐라 스크립트의 프로퍼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프로퍼티 이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카멜 표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스타일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준비하면서 배경 색깔, 글자 크기, 칼라, 폰트 웨이트, 패딩, 마진 보통 이런 것들 넣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형태로 CSS를 만들게 되면 자, 1-1, 1-2에요. 자, 이 변수를 JSX에서 쓸 때는 중괄호 열고 변수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속성값 처리할 때 따로 따옴표 처리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변수가 걸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div가 적용이 될 때는 이렇게 CSS를 먹은 상태로 표시가 되겠죠. 개발자 도구로 얘를 찍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라인 CSS로 들어갑니다. 스타일 속성에다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인라인 CSS라고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 아니 CSS 할 때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변수로 정의된 CSS 참조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CSS를 변수로 따로 안 만들고 직접 코딩하고자 할 때. 자, 이걸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2라고 해놓고요. 여기에서 마이스타일이라는 변수를 안 만들고 직접 코딩을 한다면 중괄호가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은 요 변수를 그대로 놓는다고 쳐보죠. 마이스타일이 지금 이마만큼의 제이슨 객체니까 요 객체를 변수 이름 대신에 턱하니 넣어버리면은 괄호가 이중이 되잖아요. 요건 거예요. 자, 그래도 너무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그 색상값 같은 거는 좀 바꿀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라인 CSS라고 하는 게 HTML 태그에서 스타일 속성에다가 직접적으로 넣는 거, 이걸 인라인 CSS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일단은 이미지 파일을 쓸 때 src 폴더의 하위에 임의의 경로에 존재하는 이미지 파일이면은 얘도 임포트를 해와야 돼요. src 폴더 안에 asset 안에 img 폴더니까 얘를 상대 경로 방식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단순하게 사용을 할 거면요. src 속성에다가 참조한 이미지 파일을 변수로 아까 임포트 해왔죠. 이렇게 변수로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자, 우리 이미지 사용할 때 ALT 속성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귀찮죠. 전에는 경고를 하는데 지금 경고 안 나오게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ALT 속성 안 주면 경고 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예제 파일의 주소가 http localhost 3000 슬래시 라우팅에 걸었으니까 inline css 이렇게 걸려 있을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리액트에 처음 접속하면은 http localhost 3000 이렇게 접속을 하죠. 자, 요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리액트는 퍼블릭 폴더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뒤에 특별히 파일 이름이 없으니까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 가동이 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요 이후 경로 값들은 실제로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히스토리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URL을 그냥 단순히 조작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값들 자체가 일종의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리액트는 실제로 여기에 접속한 이후에 다른 데로 화면 이동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 파일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localhost 3000이 퍼블릭 폴더니까 요 이미지 주소는 localhost 3000 슬래시 로고 512.png가 되는 거죠.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요 이미지 파일이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 파일의 주소는 그러니까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자원에 접근하고자 하신다면 여기까지 입력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이미지 파일을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URL로 접속이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단순히 이렇게 절대 경로로 참조 가능하다는 거죠. 퍼블릭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폴더 생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링크 걸 때건 파일 참조할 때건 CSS 파일 걸건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걸건 이 사이트 주소가 남의 사이트면은 전부 다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이트 안에 있는 거면은 사이트 주소 입력하는 걸 생략할 수 있죠. 슬래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전체 주소에서 이게 우리 집이라면 우리 집 주소는 빼도 돼요. 이렇게 해도 새로 고침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수를 참조하는 거랑 요거랑 차이가 뭐냐? 자, 일단 퍼블릭 폴더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원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열기에도 원래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은 당연히 요 주소겠죠. 근데 임포트 안에는요, 스테이틱이라는 폴더의 미디어 안에 파일 이름점 뭐 이상한 숫자 값이 하나 붙었죠. 네, 요런 이름인 거죠. 전체 이름이요. 파일 이름이 원래 이름과 다르게 랜덤하게 생성돼서요. 임의의 폴더로 이동해서 실행이 돼요. 이거는 이제 결과물을 빌드할 때마다 저 이름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크롤링 같은 걸로 수집하는 게 상당히 난해해져요. 그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리액트를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인스타예요. 인스타가 썼고 그 골머리 썩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미지 무선 수집이에요. 특히 이제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 파이썬으로 하는 것 중에 보면 웹사이트 크롤링이라 그래서 다른 사이트 데이터를 막 긁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어디 쇼핑몰 하나를 클론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상품 정보 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썬을 공부하면은 프로그램 쫙 돌리면 그거 자동으로 탁탁탁 수집해갖고 제이슨으로 탁 만들어줘요. 물론 그거 코드 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게 제일 그 극심하게 하는 게 인스타거든요. 인스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 무단 수집하는 거. 제 인스타 계정이 그래서 잘렸어요. 남의 계정 하도 수집하고 돌아다녔더니 잘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일 이름이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소로 접근하기 쉽지 않게.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저의 뇌피셜 얘기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면은 수집하는데 좀 난해하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CSS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얘는 별로 오래 안 걸리시겠죠? 얘를 일단 3시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뵐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pp.js는 현재로서는 요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복잡한 코드들은 아직 진도 안 나갔으니까 지금 만들어 놓으셔봐야 에러밖에 안 나요. 자, 이따 뵐게요.